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주형 IBO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와 요요, 그 다음에 셀톡스와 운동에 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몇 킬로를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살찌는 이런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항상 실망을 하죠. 그런데 그래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살이 찌고, 그러니까 아주 날씬한 몸매를 바라지만 그렇게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날씬한 몸을 갖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는 걸까요? 사실은 멀리 찾아보지 않고 간단하게 잠깐만 생각해 봐도 어떤 문제를 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항상 이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이 힘든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먹을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에 그 유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아주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나면 금방 또 어떤 일상생활로 돌아가다 보면 식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게 돼서 반복적으로 이제 요요 같은 게 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제 요요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요 익숙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요요가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요를 정이라고 할까요? 요요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감량을 한 후에 1개월 내에 이전 체중 또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요요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비만인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비만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좀 통통했어요. 예전에 어떤 설문조사를 봤더니 대한민국의 20세 이상 여자분들이 약 95% 이상이 자기 몸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길거리에 이렇게 나가보면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20세 이상 많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왜 다들 그 다이어트를 원한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몸에서 불만인 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불만이 있는 곳, 부분 비만인 곳을 치료를 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다가 다시 더 그 통통한 거에서 이제 비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요요 아시죠? 요요. 요요가 장난감입니다. 요요가 장난감인데 요요는 이렇게 아래로 튕겼을 때 반동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장난감인데 이 장난감 요요는 저의 손 위치보다 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에서 겪게 되는 요요는 원래 체중보다 그 이상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통통한, 몸도 굉장히 뚱뚱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실패를 하고 요요가 다시 왔다는 얘기죠. 이런 거가 반복이 되면서 비만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런데 요요가 왔어. 처음에 한두 번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 내가 체질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 몸이 요요가 반복적으로 오는 게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우리 주변에는 또 그런 류의 제품들이 있죠. 체질에 맞는 제품, 체질을 바꿔준다는 한약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 셀톡스 프로그램도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체질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제품 외에도 많은 제품이
체질을 바꾼다라는 제품들을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그 체질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제품도 요요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다이어트를 이렇게 쭉 보면 요요가요, 처음에 저희가 감량을 할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감량을 할 때는. 근데 요요는 순간적으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감량을 하고 다시 요요가 오는 이 생활을 반복을 하면서 굉장히 상실감이 커지고요. 사람들의 몸은 점점 고도 비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요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다이어트가 요요가 오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냐면, 다이어트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저희가 다이어트를 어떤 먹고 싶은 욕구를 이렇게 억제를 합니다. 먹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다 보면 보통 저희가 다이어트를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그 기간만큼은 잘 버텨요. 잘 버티는데 내가 원한 몸무게가 감량이 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그 욕구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먹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욕구를 억제하는 다이어트 방법, 그러니까 다이어트 방법이 문제가 되겠죠. 어떤 욕구를 억제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요요가 오는 경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하게 감량했을 때는 보통 저희가 감량을 할 때 아주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하게 먹지 않고 또는 독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럼 이 독하게 운동할 때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칩니다. 지치기 때문에 이게 독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동안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식사량 조절해가지고 뭐 10kg 이상 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뺀 다음에 지친다는 거예요. 지치게 되면 이제 만사 의욕도 떨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먹게 되고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다시 또 요요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날을 잡고 감량을 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3, 4월 달이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 상품의 피크라고 하죠. 그거 뭐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름에 바캉스에 갔을 때 어떤 비키니를 입는다거나 여성분들 또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뭐 대표적인 게 여자분들 결혼 날짜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외 촬영이나 이제 웨딩 촬영을 하는 또는 어떤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을 잡고 감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잡혔을 때 저희가 목표한 거를 하기까지는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목표가 완료됐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게 충족이 된 다음에는 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매를 내가 이 체중을 가지고 오랫동안 내 평생 가져가겠다는 생각으로 감량을 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정확한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나를 잡고 감량한 경우에는 요요가 잘 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남이 해줄 때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비만 시술을 한다거나 또는 뭐 지방 용해도 하고 지방도 제거하는 시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식단하고 겸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헬스클럽에 가면 PT를 받죠. 그것도 이제 남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곳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관리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하면 한약 다이어트 또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셀톡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그런 식품에 이제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해주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이 관리를 해줄 때는 관리가 돼요. 그 다음에 어느 다이어트 상품이나 그 기간 동안에 관리를 받기 때문에 감량까지는 됩니다. 감량까지는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병원에서 하는 시술이라든가 또는 어떤 한약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제 뭐 PT를 받아도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감량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몸무게를 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가 끝나는 순간에 저희가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요가 잘 오는 경우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요요가, 그러니까 감량, 다이어트란 표현보다 이제 감량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감량을 한 후에 요요가 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된 보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식이라기보다는요, 후속 관리죠. 그러니까 그 보식 기간, 감량한 후에 일정 기간의 보식과 어떤 관리를 받아서 이 체중이 나의 몸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대부분의 다이어트 방법에서는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셀톡스 같은 경우에도 보식 기간이 감량한 기간에 비해서 2배 정도 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해보면 실질적으로 다이어트, 그러니까 셀톡스를 임하는 분들은 감량까지가 목표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식을 저희가 셀톡스 매니저들이 잘 관리를 해드리고 싶어도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요가 대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셀톡스 후에 다시 요요가 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제대로 된 감량 후에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고 요요가 오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식이나 후속으로 내 몸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감량의 끝이 다이어트의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량은 기본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뭐든지 감량은 올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우리 몸에 맞추려면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량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먹든 또는 어떤 시술을 받든 그건 내가 먹는 건데 유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셀톡스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감량. 우리가 보통 21일 셀톡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식을 한 40일, 2배 정도로 하고 요즘은 이제 21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42일 하는 분도 계세요. 자, 우리가 삶의 형태를 보면 정말 감량의 삶이라는 건 정말 힘들죠. 우리가 셀톡을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보식 기간 동안에 이 감량했을 때 그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어떤 행동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몸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셀톡스를 할 때는 위가 기본적으로 줄어듭니다. 저희가 일반식을 하지 않고 그 저희가 이제 세포밥과 이런 거를 먹기 때문에 위가 일단 줄어드는데 그때 기초대사량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식 기간 동안에 기초대사량도 회복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상활동을 다시 하게 되고 보식할 때는 약간 일반식도 먹게 되기 때문에 기초대사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보식 기간 동안부터는 저희가 위가 줄어든 위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좀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심리적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도 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지만 다 그 셀톡스를 관리를 해주신 분들이 다 보이는데 굉장히 그 셀톡스를 하신 분들이 기력도 떨어지죠. 욕구도 굉장히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좀 의존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게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활동도 굉장히 위축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잘 버텨서 감량을 한 후에 저희가 보식 때는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뭐 죽을 먹어라, 뭘 며칠을 어떤 음식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떤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다시 원상태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 과정을 보면
보통 우리가 먹기, 쓰기, 몸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몸식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셀톡스 기간 동안에 저희 세포가 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몸의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감량 때는 주로 쓰게 되고, 자, 보식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식을 먹고 세포밥도 먹고 쓰기가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유지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량을 할 때는 먹는 것도 줄어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쓰는 것도 줄어들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줍니다. 근데 다시 저희가 보식 때 어떻게 되냐면 먹는 게 좀 늘죠? 근데 먹는 것도 늘지만 활동도 같이 늘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보식을 잘하면 몸무게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런 겁니다. 보식 때 우리가 그 보식 당사자한테 주의를 시켜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음식에, 자, 저희가 21일 셀톡을 하면서 사람 먹는 게 한 60%나 70% 정도 줄었겠죠.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셀톡스 이후에 우리가 이 보식 기간하고 후속 관리 기간, 저 4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더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걸 해줘야 되는 거냐면 덜 먹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덜 먹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총량을 줄여줘야 됩니다. 총량을. 보세요. 자, 감량은 쓰는 것보다 덜 먹으면 살이 빠지죠. 그죠? 저희가 감량을 그렇게 뺐어요. 그런데 여기서 후속에 어떤 걸 해주면 되는 거냐면 쓰는 것만큼 먹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과식을 하지 않게끔만 해도 다시 요요로 돌아갈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셀톡스 프로그램도 굉장히 욕구를 억제시켜 놨기 때문에 이게 그냥 놔두면 요요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과식만 주의하게 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어떻게 설명하시면 되냐면, 자, 먹은 만큼만 쓰자. 바꿔서 쓴 만큼만 먹어라. 당신의 몸은 이미 줄어져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저희가 식사 시간만 일정하게 맞춰도 몸무게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식량을 조금만 줄여도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약간 덜 먹기 있잖아요. 덜 먹기를 평생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셀톡스가 끝난 이후에 약 3개월, 그러니까 저희가 보식 한 달 반 정도는 관리해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한 달 반 정도는 전화로라도 그분이 원래 예전에 먹던 양에서 조금만, 이미 셀톡스를 했기 때문에 위의 양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만 좀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어떠한 순간에도 과식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과식만 하지 않아도 굉장히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톡스 후에 저희가 이제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운동도, 살을 빼기 위해 만들어진 운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통 헬스클럽에 가죠? 헬스클럽에 가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이제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뱃살이 좀 나오면 보통 헬스클럽에 갑니다. 헬스클럽에 가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은 뭐냐면 근 강화를 위한 운동이지 살을 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자분들 많이 하시는 필라테스. 필라테스는 자세를 만드는 그런 운동이지 그게 다이어트 시키는 운동이 아니에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도 뭐냐면 그 심폐지구력을 높이는 운동이지 그게 살을 빼는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어떤 운동도 살을 빼기 위한 운동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많이 유튜브에서 찾죠. 이 등살 빼는 운동, 뭐 허벅지 파괴하는 운동, 뭐 이런 운동 방법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운동 방법은 없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운동으로 살을 빼는 거냐면, 제가 만약에
운동으로 10km를, 그러니까 내가 10km를 달리지 못해요. 10km를 계속. 그러면 저는 10km를 달릴 수 있는 사람보다도 살을 뺄 확률이 적은 겁니다. 살이라는 건 뭐냐면 강도 높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살을 빼려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하다 보면 저절로 빠지는 게 지방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저희가 셀톡스 할 때 그런 설명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이거는 살 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빠는 게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강한 체력을 10km를 내가 달릴 수 있는 강한 체력을 만드는 운동을 하면 그 과정, 운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칼로리,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몸에서는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태우지 않겠습니까?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살이 빠지는 거지, 어떤, 뭐에 좋은 운동, 다이어트에 필요한 운동, 이런 운동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 셀톡스에 필요한 운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강인한 체력, 그러니까, 몸을 아주 건강하게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지방이 태워지고 탄수화물이 태워져서 살이 빠진다라는 거. 운동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셀톡스 한 후에 이제 또 팁을 좀 드려야 되겠죠. 저희는 두 가지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 하고 달리기인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자,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이 파워워킹이라고 이걸 막 합니다. 칼로리는요, 굉장히 심하게 아주 고강도의 운동을 했을 때 칼로리가 제일 많이 빠지겠죠. 제일 많이 사용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 살이 빠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라고 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정말 달릴 수만 있으면, 많이 달리면 가장 좋은 게, 살 빼는데 가장 좋은 게 빨리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사람, 특히 운동을 잘 못하시는 분이나 운동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잘 못 달리죠. 그런 분들은 걸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운동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걷기와 달리기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대비 가장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보통 1분을 빨리 뛰고요. 그 다음에 5분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또 1분을 빨리 뛰고 또 5분을 천천히 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운동 효과가 있는 거냐면 빨리 뛸 때는 근력 운동하는 효과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걸을 때는 이게 이제 유산소 운동처럼 체중 감소가 된 유산소 운동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뛸 때는 무산소 운동에 가깝고 천천히 걸을 때는 유산소 운동에 가까워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1분을 좀 숨이 좀 올라올 때까지 뛰시고요. 그 다음에 5분은 걷고, 이게 좀 익숙해지면 1분 뛰고 3분 걷고,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시간 대비, 그러니까 셀톡스가 끝난 이후에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에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걷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걷기보다는 빨리 뛴 다음에 천천히 걷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헬스클럽 같은 데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셀톡스 한 다음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트레드밀이라고 러닝머신에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런 팁을 드리면 됩니다. 자, 걷기는 경사도가 있는 데를 걸을 때 운동 효과가 높습니다. 같은 시간을 운동했을 때. 그 다음에 달리기는 빨리 뛰었을 때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할 때는 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 경사도를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트레드밀에. 그래서 경사도를 좀 조절해서 운동을 하시라고 팁을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평소에 본인이 뛰는 속도보다도 조금 더 빨리 뛰시는 게 짧은 시간을 뛰더라도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에, 그러니까 칼로리를 무조건 많이 소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달려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운동선수들 중에서 그 체급이 중요한 종목이 있잖아요. 권투라든가 씨름 빼고, 유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체중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 운동선수들이 체중 감량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시면 걷든가요?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살을 빼는 데는 달리기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달리기 못하느냐? 힘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살을 단기간에 빼고 싶다 그러면 달리시면 돼요. 그런데 달리는 게 힘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벌 트레이닝 빨리 뛰고 걷고를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저기에 있을 때마다 운동은 난 전혀 못해 그러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걸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네 번째 배꼽 당기기 있죠. 이건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이런 겁니다. 저는 셀톡스가 끝난 다음에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항상 배에 힘을 주고 있어요. 평소에.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남 앞에 섰을 때 제가 배가 안 나와 보여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요.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를 항상 하고 있는 효과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배에 힘을 주고 걷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달리기 했을 때랑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나는 걷고 있지만 배에 힘을 주고 걷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달리고 있을 때랑 몸의 효과가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항상 이렇게 평상시에 좀 내가 멀리 걸어가야 된다 그럴 때는 배에 힘을 주고 좀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셀톡스 운동 중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특별한 운동을 찾지 마시고요. 걷기와 달리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 걷기와 달리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많잖아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가장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요. 다른 운동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걸으시고요. 걸으시고, 그 다음에 배에 힘주고 그러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체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달려보세요. 그러니까 숨이 턱에 올 때까지 달리시면 여러분들이 몸에 있는 칼로리를 태우는 데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그러니까 자동차를 쓸 때 먼 곳을 여행을 가기 위해 자동차를 타는 거지 저희가 휘발유를 쓰려고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지방을 태우려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절로 지방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동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처음에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좀 하시고요.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특별한 운동을 찾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저희 다이어트와 셀톡스를 비교해 보면 다이어트는 보통 감량에만 많이 치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셀톡스는 그래도 다른 다이어트 방법에 비해서 보식이라든가 후속 관리에 더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자, 감량의, 그러니까 완성은 뭐냐면 체중이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저는 사람 몸은 약 3개월이면 적응을 하거든요. 처음에 셀톡스를 시킨 다음에 좀 한 70% 정도 적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쓴 만큼만 먹는 거, 정확한 시간에 먹는 거, 그 다음에 과식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1개월 정도 하고 또는 2개월도 하고 3개월 정도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감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몸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셀톡스 프로그램 이후에 약
그 42일 정도 보식 기간 동안에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뭐 가능하시면 한 3개월까지 정도 그분들이 저희가 보식을 유지하거나 뭐 먹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 먹으면 살이 찌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드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적게 드시면 됩니다. 음식을 가려 드시지 마시고요. 적게 드시면서 그 쇠쪽 대장자들을 관리해 주시면 요요가 없는 몸을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